자, 오늘 제가 좀 새로운 차량을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탱겟프로가 새로운 가져온 차량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중고차를 구매를 할 때 어떤 기준을 좀 가지고 차량을 구매를 해야 되나, 혹은 이 차는 사면 뭐가 더 고장나지 않을까? 이 차의 장고장은 뭘까? 하는 고민들 항상 있으실 것 같아요. 아는 지인분이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좀 쓰신다면서 뉴모닝 차량을 중고차로 구매를 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 차에 대한 전반적으로 컨디션 점검과 인증 중고차를 사셨는데 인증 중고차의 전반적인 컨디션 과연 어떤 상태인지 좀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차량을 점검을 하면서 간단하게 중고차 보는 법, 혹은 좀 피해야 될 차량들, 뭐 이런 특이사항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해볼까 해요. 차량을 구매할 때 보면은 뭐 연식도 보지만 지금처럼 키로수를 좀 많이 보시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차량도 좀 키로수를 일부러 좀 짧은 키로수를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5만 1000km 밖에 운행을 안 한 차량인데, 경차들이 일반적인 다른 뭐 중형차, 뭐 대형차들 대비 같은 운행거리를 운행을 했을 때 엔진들의 피로도가 다소 좀 높은 편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이 차량에 성인 남성 3명이 타고 있는데 교통 흐름에 맞춰서 원활하게 가속을 하려면 RPM을 그냥 3000 이상 RPM을 사용을 해야지 교통 흐름에 맞춰지는 수준이 되는 출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차들이 마일리지가 짧다고 무조건 컨디션이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운전을 하셔가지고 그 차량의 엔진 필링, 내가 운전을 했을 때 불편한 것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가는 느낌은 뭐 부조도 없고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듯한 느낌이 나요. 근데 이제 지금 차량이 괜찮다고 해서 과연 이 차량을 정비를 안 하고 탈 수 있을지, 저희 그거 있잖아요.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됩니다. 과연 정말 이 차량이 기름만 넣고 탈 수 있을지 매장으로 좀 복귀를 해가지고 전반적인 상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제가 중고차를 보러 가서 다들 하는 행동이실 거예요. 이렇게 가서 후드를 열어서 엔진룸을 보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 후드를 열어서 엔진룸을 보는 행위가 너무 모르는 척 하면은 괜히 이렇게 눈탱이 좀 맞고 일부러 좀 이렇게 덤탱이 씌우지 않을까 하는 좀 불안감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괜히 후드 한번 열어보고 이렇게 한번 슥 보는 척 하면서 깔끔하네요, 계약하시죠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중고차 보러 가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뭐 펜벨트가, 고무벨트들이 크랙이 있냐 없냐, 뭐 부동액의 비등점이 어떻게 되냐, 뭐 브레이크액의 수분 함유량이 얼마나 있냐, 배터리의 컨디션 어떠냐, 이런 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시동 걸어보고 시운전하고 엔진 필링이나 뭐 진단기가 있으시면 진단기 같은 거 좀 찍어보고 고장 코드가 없다 그럼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사실 다 소모품적인 부분들이에요. 기본적인 엔진 자체만 딱 시동 걸렸을 때 아이들이 양호하고 그 정도만 되면은 사실 저는 구매를 하셔가지고 한번 싹 다 소모품 관련된 건 이상 있는 것들은 정비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고차 상품 설명 같은 거 보다 보면은 판매자들 항상 꼭 이거 있어요. 선 넘으시는 분들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됩니다. 기름만 넣고 탈 수 있는 차는 새 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중고차는 반드시 좀 정비가 필요한 그런 차량이라고 봐주셔야 돼요. 엔진오일 게이지가 있는 차량들은 이렇게 찍어서 보겠죠. 보실 때 뭐 이런 거 있어요. 에어클리너 통을 열어서 엔진오일 교체 주기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거든요. 에어클리너 엄청 깨끗하지 않아? 새 건데, 새 거. 그치? 이 정도면은 엔진오일이 새 거여야 돼. 근데 인증받은 중고차라고 해서 조금 더 가격을 더 주신 이 차량 엔진오일 과연 교체가 돼 있으실까? 딱 보면은 한번 닦아볼게요. 저 정도 컨디션이면 엔진오일 진짜 새 거라고 봐야 돼요. 같이 교환한 게 맞다면. 이거는 사실 엔진오일 교체가 안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함정이 좀 빠지는 게, 뭐 가서 중고차 보는 법, 에어클리너 통 까가지고 깨끗한지 보세요. 그러면 깨끗하면 엔진오일 교환한 차예요.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 그리고 어차피 내가 차를 사서 엔진오일 교환 안 하고 타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는 게 전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냥 성능 기록부와 이 차량 컨디션이 차체 사고가 진짜 있는지, 뭐 이런데 뼈대 같은데 녹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보셔야 돼요. 엔진 컨디션이 떨어지는 건 수리를 하면 돼요. 근데 뭐 사고가 크게 있다던가 아니면 안쪽에 지지대 같은 패널 같은데 부식이 심하게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차량은 08년식 차량이 5만 킬로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무조건 키로수가 짧은 차량이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5만 킬로밖에 안 탔거든요. 안에 슬러지가 엄청나요. 엔진오일 캡 열어서 안에 보시면 슬러지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딱 해서 이게 벗겨지지도 않네. 그래서 무조건 키로수가 짧은 차가 정답이다? 이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저희가 소모품 교환하실 때 나는 차 많이 안 타니까 만 킬로에 한 번씩 가르라고 했어, 정비하시는 분들이. 그럼 이 차는 대략 15년 동안 엔진 오일을 많이 갈아야 만 킬로에 정확하게 갈아줘도 5번밖에 안 가른 차라는 건데, 사실 내가 운행이 없다고 하더라도 엔진 오일은 내가 정말 이 차처럼 1년에 5,000km도 안 타. 그러면 키로수로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하지 마시고 주기를 잡고 교환을 해주셔야 이렇게 엔진 쪽에, 엔진룸 안에 슬러지가 생기거나 엔진 컨디션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거를 막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좀 보셔야 될 거는, 이런 엔진의 이게 접합부들 있죠, 이런 블럭들이 만나는 이런 지점들에서 누유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중고차는 성능보증보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누유가 있거나 성능기록지랑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보증수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누유 정도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정도 그냥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소모품 관련된 거는 내가 중고 차량을 사셔서 내 사비로 어느 정도 수리를 하면서 운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는 알고 구매를 좀 하셔야 되고, 우리가 소모품 상태를 이제 보는 거는 그 전 차주분이 얼마나 차량을 애정을 가지고 관리를 했는지에 대한 정도로만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차량에 지금 현재 끼워져 있는 타이어가 연식이 짧고 굉장히 뭐 고가의 좋은 타이어다, 그러면은 그 차량은 끝까지 이제 유지 관리를 하셨던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고차를 구매를 하시다 보면은 외판에 상처 같은 것들을 제대로 수리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근데 이거를 감추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관통 부식이에요. 이거 떨어지거든요. 이거 안에 빵처럼 부풀어 올라서 밖에 보이면 안에 부식이 엄청나게 지금 생기신 건데, 이거를 못 보시고 사신 것 같아요. 왜냐, 이 위에서 봤을 때 이 하단 사이드 스텝 부분은 약간 눈에 좀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차량 색상과 맞는 붓 페인트로 터치업을 해놨어요. 근데 인증 중고차다? 좀 아이러니하네요, 이거는. 야, 그리고 진짜 이거 뭐냐 하느라 지금 어항이야, 어항. 테일램프가 지금 날이 좀 풀려가지고 좀 녹았는데, 아침에 형 출근해서 봤을 때 여기가 얼어 있었어. 테일램프 동파는 형도 처음 본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차량을 사실 때 꼼꼼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차량을 보러 갔는데 이 차량은 수온 게이지가 없어요. 차량을 보러 약속을 해놓고 현장에 딱 가서 시동을 걸었는데 수온 게이지가 정상 온도로 한 방에 올라간다? 물론 정상적인 차량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차량의 엔진 컨디션은 냉간일 때 이상이 생기는 차량도 있고 열간일 때 이상이 생기는 차량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냉간일 때 차량 소음이나 진동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크게 잘 느끼실 수 있어요. 물론 뭐 냉간일 때 소음이 크고 뭐 진동이 많은 게 뭐 비정상적인 경우는 아니긴 하지만, 그때 그 차량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을 냉간일 때 가장 좀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배견, 떨림, 진동 뭐 이런 것들, 소음, 냉간일 때 가장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딱 가서 시동을 걸었는데 수온 게이지가 바로 올라간다, 예열해 놓은 거예요, 미리.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도 조금 거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고차를 살 때 뭐 레벨을 체크를 하고, 우리가 이제 전문가처럼 보이려고 오일 캡을 한번 열었다가 닫아보고 이것저것 뚜껑 한 번씩 보고, 그렇게 봤을 때 차가 괜찮으면 사도 될까요? 또 그렇지 않은 차들도 있어요. 지금 당장 컨디션이 좋다고 해도. 지금 제 옆에 이제 정말 악명 높은 명성이 자자한 엔진이 저 앞에 있는데, 바로 인제니움 엔진. 지금 이 차량도 지금 이렇게 타이밍 체인이 끊어져 가지고 운행 중에 이렇게 입고가 됐는데, 나머지 상태가 아무리 좋아도 언젠가 고장을 피할 수 없는 모델들이 있어요. 그런 차량들은 우리가 중고차로 볼 때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제니움 엔진 자체에는 타이밍 체인이 이렇게 끊어지는 일이 굉장히 다발생 사례예요. 이제 뭐 엔진 오일이나 뭐 기타 각종 케미컬류들, 소모품들을 아무리 내가 정말 차쟁이여서 주기에 맞춰서 딱딱딱딱딱 교환을 한다 한들 고장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뭐 고질병이 있는 차량들을 한 번쯤은 꼭 타보고 싶은 게 아니시라고 하면은, 중대한 결함이 피할 수 없는 엔진들, 차량들은 조금 중고차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터빈 임펠러도 유격이 좀 많이 발생을 해요. 그 DPF가 막 축축해지는 그런 차들도 많은데, 체인 끊어져서 입고가 되셨지만 지금 터빈까지 임펠러가 유격이 좀 많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작업이 돼야 될 차량이에요. 거기다가 또 그게 있어요. 내가 이상 부위가 어딘지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타는데 지장이 없어서 운행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꼭 집 근처가 아니라 저기 어디 몰래 가족들 다 태우고 집 막 차 안에 꽉 채우고 놀러 나왔을 때 차 퍼지시니까, 항상 차량 관리는
꾸준히 잘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 인제니움 엔진 같은 경우는 차주분이 차량 관리를 안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꾸준히 주기적으로 잘 해주셨는데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죠. 타이밍 체인 같은 문제는 멀리 타지까지 나와 있을 때 문제가 생기셔가지고 견인비도 꽤 많이 지출을 하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 내가 정말로 좋아가지고 특정 모델을 타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진짜 고질병이 예고되어 있는 차량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쪽에 아우디 3.0 TFSI 엔진이 있는데, 지금 이 차량 엔진은 수리가 다 끝나서 이제 엔진을 차량에다가 올리기 전 단계인데, 아우디 뭐 가솔린이든 휘발유든 3.0 엔진들이 있죠. 이런 차량들도 누유 달고 사세요. 엔진오일 교체하러 입고를 하시면 항상 이게 누유가 많으신데, 누유 수리 여기 하는데 얼마예요? 라고 여쭤보시거든요, 많이. 근데 이제 아우디 엔진들은 특정 부위만 누유나 누수 작업을 하셔서는 또 오래 타시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엔진 뭐 뒤에, 앞에, 좌우, 위, 아래 다 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뒤쪽 체인 커버에서만, 체인 케이스만 누유가 좀 있어서 이것만 뜯어다 붙여요. 다른 데도 셉니다. 누유 수리, 예를 들어서 앞에만, 여기만 좀 새는데 여기만 뭐 고쳐주세요 했을 때, 특정 차량들 많이 해보신 정비사분들이라면 여기는 이것만 하시면 안 되고 여기도 같이 하시고 뭐 이렇게 내린 김에 이런 뭐 겉벨트 같은 소모품도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나 이거 눈탱이 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많이 해보신 작업자이실수록 더 눈에 선하게 보이기 때문에 해달라고 한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뭐 수리를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에 수리할 때 깔끔하게 수리를 해서 오랫동안 좀 타실 수 있게 미리 고지를 해드리는 거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우디 3.0을 고려를 하신다고 하면은 중고차 보증이 가능하신 차량을 보신 다음에 성능 기록부가 같이 있는 차량을 보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공도에서 돌아다니는 아우디 3.0 차량들, 디젤이든 휘발유든 누유 없는 차가 더 보기 힘들 정도로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성능 기록부 상에 누유나 부동액이 누수가 없음으로 체크된 차량을 잘 고르셔가지고, 오히려 딱 차량을 사오셔서 떠봤을 때 누수 파티인 차량이 더 낫습니다. 오히려 한번 딱 수리해놓고 타시면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스트레스 없이 운행하실 수 있겠네요. 단 얘네들도 뭐 플라이휠이나 타이밍 체인이 늘어나는 이런 고질병들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모품 유지 비용 자체는 타사 수입 차량들보다는 비용이 다소 높은 것도 좀 함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입 차량을 중고차로 알아보실 때는 그 차량의 고질병들이 뭐가 있는지, 소모품이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는지 좀 잘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타보고 싶은 차를 한 번쯤은 타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벤틀리가 너무 갖고 싶어. 이거 정비사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정말 긋고 말리는 그런 타입이긴 한데, 근데 이게 너무 갖고 싶은데 어떡하죠? 한번 타보시면 돼요. 상태 좋은 걸 잘 만나시면, 수리를 한번 쫙 해놓으신 거를, 상태를 매물을 잘 고르시면 오랫동안 걱정 없이 타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곡소리가 좀 많이 나실 그런 차량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살펴보시고 나한테 맞는 차량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고차를 구매를 할 때 그러면은 도대체 뭘 사라는 거예요? 할 수도 있어요. 맨날 이거 고장나서 사지 마요, 경매차는 안 돼요, 공매차도 안 돼요, 수입차 뭐 이거저거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고질병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수리하시고 타실 거 아니면 사지 마세요. 결론은 사실 이건데, 그러면 이제 도대체 무슨 차를 타야 되냐. 일단 이래나 저래나 어떤 차종이든 제 생각은 그거 같아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는 차.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국산 차량도 현대기아 차량을 많이 운행을 하시죠. 그만큼 유지 관리하기도 쉬울 수밖에 없어요. 많이 타기 때문에. 수입차도 마찬가지예요. BMW, 벤츠, 아우디가 그나마 독3사라고 저희가 그냥 말하는 독3사의 차량들이 뭐 부품 수급하기도 그나마 용이하고, 고장이 났을 때 수입차 정비소 아무거나 방문을 하셔도 웬만한 거는 다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는 차를 아마 보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결론은 나는 차도 잘 모르겠고 어떤 뭐 특정 차량에 대해서 고질병이나 이런 것도 파악하는 것도 기계적으로는 좀 내용도 어렵고 잘 모르겠어. 근데 뭐 차는 저 일상생활 속에 너무 이제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차쟁이가 아니더라도 차는 필요로 한 그런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차는 잘 모르지만 필요로 의해서 좀 사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할 때는 그냥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는 차 위주로 좀 봐주시는 게 유지 관리하시는 부분에서 월등히 좀 유리하신 부분이 있으실 거고, 그래서 우리 텐게프로 구독자 여러분들도 좋은 중고 차량 사셔가지고 재밌고 즐거운 카라이프 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싸고 좋은 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